사실 코르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썼던 것 같지만 플로우 API는 저도 실제로 적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API가 이렇구나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에서 액터 사용 중에 제가 우연히 플로우 API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그 액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 도큐멘트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액터가 좀 단순해서 좀 복잡한 기능을 원한다라는 이슈가 이슈라이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로 그 컴플렉스 액터가 나온다면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터에 좀 디플리케이티드 되지 않을까 해서 이슈를 좀 살펴보니 실제로 진행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코틀린 플로우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럼 코틀린 플로우가 뭐야? 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알게만 되었고 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코르틴 1.3.0 버전에서 그 사이에 올 8월이죠. 스테이블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 프리뷰 딱지를 떼고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었는데, 그럼 플로우가 뭐냐면 딱 진하게 표시한 것과 같이 콜드 비동기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콜드 비동기 스트림이고, 기존의 코르틴은 코르틴에서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채널은 핫 비동기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RX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RX와 비교를 했을 때 콜드 스트림에 해당하는 것이 코르틴에 없었어서 사실 대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우 API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RX에서 좀 코르틴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좀 길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인티저스라는 변수에 이제 플로우 변수 블럭이 있죠.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플로우 블럭 안에 보시면은 이 플로우 컬렉터라는 그 스코프 블럭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미트하게끔 어떤 이벤트를 전달하게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실제 이 플로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콜렉트라는 그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가면서 점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가 콜드 스트림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다음 실행한 코드 아웃풋을 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 블럭을 통해서 이제 코르틴 플로우를 생성을 하고 이쪽 런치를 통해서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보시면은 이 콜링 후, 그러니까 여기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로우 블럭을 통해서 플로우가 생성이 되었을 때 여기 내부에 있는 플로우 스타티드, 그러니까 이 내부 로직이 실행되지 않고 실제 이런 콜렉트 오퍼레이터가 호출되었을 때마다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스트림이고요. 보시면은 코르틴을 미리 좀 사용해 계신 분들은 바로 파악해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이게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캡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이런 화살표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서스펜드 펑션이 콜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블로킹 되지 않고 서스펜드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스펜드 펑션이 콜이 되는 부분에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코르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코르틴을 보통 얘기할 때 뭐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라이트웨이트 스레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콜백을 대체하는 좀 간단한 비동기 코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구글 I/O에서 그 코르틴 관련 세션에서 나온 화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코르틴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설명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그냥 블로킹 코드입니다.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API fetch 유저는 짐작가시는 대로 어떤 네트워크 콜을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I/O 동작을 하는 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블로킹된 코드로 작성을 만약 한다면, 그리고 이 로드 유저가 UI 스레드에서 호출되어야 한다면, 뭐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 온 UI 스레드 익셉션이 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온드로우가 호출되지 않고 블로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코드죠. 직관적이고. 하지만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UI 스레드에서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콜백으로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API fetch 유저를 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네트워크 스레드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동안 UI 스레드는 블로킹되지 않고 온드로우를 정상적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인 유저가 왔을 때 그 UI 업데이트, 쇼 메소드를 통해서 UI를 갱신하게 되는데, 이를 코르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서스펜드라는 키워드가 붙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저런 화살표가 딱 ID 상에서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은 이런 코드를 그냥 일반적인 그 블로킹 코드로 작성했을 때는 누가 봐도 블로킹 될 것 같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실제 블로킹 되진 않고, 이 API fetch 유저를 콜했을 때 서스펜드가 됩니다. 이 서스펜드가 그 코르틴 구현이 언어마다 다른데, 코틀린에서의 코르틴은 그 스택리스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이 없이 동작하는 코르틴인데요. 그러니까 fetch 유저를 콜했을 때 이 메소드를 콜한 것이 그 콜 스택에 남아 있지 않고 그 스택과 스택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UI 스레드에서는 블로킹되지 않고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fetch 유저의 동작이 완료됐을 때, 즉 콜백이 되는 시점에 이 코드가 리줌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유저로 할당이 되고, 그래서 이어서 나머지 동작을 UI 스레드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게 거의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네, 이 정도 간단하게 코르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플로우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는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네, 다음 예제를 보시면 1에서 5까지의 그 인트 레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플로우 API에서 제공하는 그 익스텐션 펑션이 있는데, 이제 에이지 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트 레인지가 그 코틀린 플로우 API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로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보시면 필터 그리고 맵을 적용을 한 뒤 콜렉트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웃풋을 보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를 보시면은 그 짝수일 경우에만 맵으로 다음 오퍼레이터로 넘어가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필터 1은 당연히 홀수니까 넘어가죠. 그냥 필터 2. 그래서 맵으로 넘어가고, 맵에서 콜렉트 그 매핑된 스트링을 그 다음 콜렉트로 넘겼을 때, 이 결과값이 프린트 ln으로 출력된 이후에 다음 그 플로우의 다음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벤트 순차적으로 각각의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했을 경우 좀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 정의되어 있는 foo 펑션을 보시면 foo로 정의되어 있는 그 플로우 빌더를 보시면 내부에 딜레이 100ms를 줍니다. 참고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딜레이 펑션은 그 스레드 슬립과 다르게 서스펜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드에서 스레드 슬립 100ms를 한다면 블로킹이 되겠지만 그 코르틴 딜레이를 통해서 만약 딜레이를 준다면 블록되지 않고 서스펜드 되게 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플로우 블럭에서 이벤트가 각각 1에서 3까지 숫자를 100ms 간격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 콜렉트 사용하는 쪽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밑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100ms의 시간을 기다려서 1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또 300ms 기다린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게 될 경우 이 전체 그 하나의 이벤트가 다 처리된 것이 각각 한 400ms가 걸리게 되고 약 400ms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토탈 1200ms가 걸리게 되는데 뭐 이걸 의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 콜렉트를 수행하고 그 이벤트를 받아서 어떤 수행을 할 때 위쪽에서 이벤트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버퍼라는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 그 버퍼가 별도의 별도의 코르틴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밑에 나타내드린 것과 같이 이벤트는 별도로 100ms마다 발행이 되고 발행이 됐을 때 그냥 또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1초가량 걸린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벤트 발행할 때 100ms와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300ms에서 400ms가 걸리고 이제 나머지 600ms는 실제 기다리지 않고 300ms, 300ms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퍼 말고 다른 다양한 비슷한 동작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프레셔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은 RX에 대한 내용입니다. 옵저버블에서 그 이벤트가 그 컨슈머보다 굉장히 더 프로듀서가 컨슈머보다 더 빠르게 이벤트를 발생시킬 경우에 익셉션이 이걸 별도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RX에서는 별도의 추가 버퍼를 두거나 아니면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특정 이벤트를 드롭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상황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그 RX에서 만약에 개발자 입장에서 오퍼레이터를 직접 자기가 구현을 해보겠다 한다면 아주 단순한 구현이라도 꽤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실제 구현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그 옵저버블 필터라고 이게 사용되는 코드는 이게 좀 작아서 사실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이게 동작하는 것은 어떤 프리디케이트라는 그 람다를 넘기고 그 람다의 조건이 true가 됐을 경우만 이벤트를 넘기겠다라는 그런 필터인데요. 사실 여기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네모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빨갛게 네모쳐놓은 부분. 그래서 그 필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가 참일 경우 onNext를 호출한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로직인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꽤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정확한 백프레셔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고 모든 API가 복잡해지는데 플로우 API의 철학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플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백프레셔에 대한 동작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스펜드 펑션을 통해서 코르틴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그 컨슈머가 그 퍼블리셔의 어떤 이벤트의 양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냥 퍼블리셔의 그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그냥 서스펜드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가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서스펜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코드상으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그 코르틴의 그 서스펜드 펑션을 통해서 그 백프레셔가 해결이 되고요. 그 또 하나 소개를 드릴 거는 익스텐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필터도 실제로 있는 그 플로우 API를 제가 옮겨놓은 코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플로우 클래스의 익스텐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의 장점은 사용하는 입장에서 누구나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그 플로우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손쉽게,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코르틴 컨텍스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도 그 플로우 내용보다는 코르틴 디스패처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크게 코르틴의 디스패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 IO, 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 위에도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RX의 스케줄러와 유사하게 이제 디폴트는 그 어떤 CPU 인텐시브한 동작을 수행할 때, 뭐 정말 CPU 연산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뭘 정렬을 한다던가, 리스트를 정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프리컴퓨터 텍스트 뷰에 그 미리 그 컴퓨트를 하는 그 부분을 이 디폴트 디스패처로 구현을 한다던가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O 디스패처는 뭐 늘상 아시다시피 어떤 블로킹 IO를 동작을 수행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 메인은 UI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 코드인데요. 이제 쌓여 있는 거 뷰 모델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되면,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런치를 통해서 코르틴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보시면 패치 데이터를 호출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드가 되어 있죠. 보면은 이 패치 데이터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보면은 위드 콘텍스트로 그 디스패처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코르틴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컨텍스트가 전환이 돼서, 여기서 말씀드린 컨텍스트는 코르틴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스레드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컨텍스트가 전환이 되면서 어떤 블로킹 IO 작업을 수행을 하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이 리턴 되었을 때 리줌이 되어서 그 메인 스레드에서 UI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밑에 그 업데이트 UI 코드 보시면 그 라이브 데이터의 셋 밸류를 호출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UI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익셉션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정상 동작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보기엔 블로킹 코드 같지만 서스펜드를 통해서 스레드 간에 잘 매끄럽게 전환이 되는 코드를 보실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약간 곁다리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코드 상단부 선언부인데요. 이제 코르틴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일단 모든 코르틴은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데, 코르틴 스코프를 이제 클래스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제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이제 밸류를 오버라이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패처 메인과 잡을 할당해 놓고요. 이렇게 따로 잡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뷰 모델에 온 클리어드 될 때
그 모든 그 뷰모델에 있는 코르틴 스코프에 있는 잡을 캔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 메모리 릭의 어떤 그 메모리 릭 어떤 코르틴 동작에 대해서 뷰는 사라졌지만 뷰 모델은 사라졌지만 사용자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돌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퍼바이저 잡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슈퍼바이저 잡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코르틴에서 잡이 캔슬되면은 그 차일드 잡이 캔슬될 경우에 그 페런트 잡까지 같이 캔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런트 잡 밑에 있는 다른 차일드 잡까지 다 캔슬이 되는데 뭐 그걸 의도할 수도 있겠지만 뷰 모델에서 사용을 할 때 뭐 단 하나의 어떤 코드에서 그 코르틴 코드에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슈퍼바이저 잡인데 차일드 잡이 캔슬돼도 다른 차일드 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퍼바이저 잡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쓰는 코드가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굉장히 매번 뷰 모델을 작성할 때마다 번거로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뷰 모델 코르틴 익스텐션 라이브러리 2.2.0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뷰 모델 스코프라는 것이 정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작성한 코드 상관없이 뷰 모델 스코프로 바로 런치를 코르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플로우로 돌아와서 아까 그 코르틴 컨텍스트를 전환할 때 위드 컨텍스트라는 구문을 통해서 전환했던 것을 보셨는데요. 플로우도 똑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아예 이번 전체를 다 감쌌는데요. 어찌되었든 플로우 또한 그 서스펜드 펑션을 통해 동작하는 코르틴이기 때문에 전체를 감싸주면 해당하는 그 디스패처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중간에 그 플로우 온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RX와 다르게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오퍼레이터에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그 매핑 오퍼레이터가 그 디폴트 디스패처로 수행이 되고 그 이후 직후는 그냥 전체 그 콜렉트 그 전체 그 플로우가 수행되는 그 컨텍스트에 맞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그 플로우 콜렉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위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거를 예외를 컴파일을 못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고 전체 그 플로우 블럭 밖에 플로우 온을 사용하는 패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예제를 저 이밋 위드 컨텍스트 밖에 이밋 그 메소드를 배치를 해놨는데 만약에 저 안에 이밋이 있다면 이거를 사용하는 쪽에서 좀 의도하지 않게끔 동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사용하는 쪽에서 콘텍스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좀 코드 가독성 면에서 좋지 않고 좀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발생시킬 때 그거를 특정 디스패처로 수행을 권장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플로우 온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인데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용하는 그 코르틴 블럭을 그냥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면 되는데 이렇게도 허용을 하고 사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런 코드를 싫어하실 수도 있죠. 보시면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캐치라는 그 오퍼레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입셉션이 발생할 경우에 그 예외를 던지지 않고 바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캐치 오퍼레이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으로 묶은 것을 사용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정의를 해두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름 그대로 제가 일단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코르틴 플로우 그 API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코르틴을 쓰신 분들이 많아져서 좀 자료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로 좀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사 제가 소개를 드리는 자리가 좀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